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은 머모리얼 데이 연휴였는데요. 머모리얼 데이 연휴를 잘 쉬셨느냐는 안부를 여쭙기가 민망합니다. 예년 같으면 이번 연휴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금년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게임만 하게 되고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게임만 한다고 나무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연휴 기간 마침 날씨도 좋고 그래서 자전거를 싣고 가까운 비치로 바람 쐬러 갔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스크에 세니타이저를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변을 걷던 자전거를 타던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하던 마스크 쓴 이들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외계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 건강도 건강이지만 아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문 밖에 나가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는 머모리얼 홀리데이를 시작으로 리오픈이 되어서 바닷가는 완전한 코로나 이전의 세계였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고 머리에 많은 혼선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가 도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위축돼서 우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잠시 보낸 시간은 잠시나마 꽉 막혔던 마음이 좀 풀리는 듯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을 가졌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처럼 17세 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17세 이상의 그 학생들이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하기보다는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학교에서 또는 집 인근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어떤 학생은 주에 10시간 또는 20시간을 일하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학생들 역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파트타임 잡을 잃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지급한 경기지원금 성인 1인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 자녀당 $500를 지급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도 자격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17세 미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 소득세 신고에 또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이 되어가지고 성인으로 받아야 할 $1,200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학생들이 파트타임 잡을 잃게 돼서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주정부로부터 denied라는 노티스를 받은 학생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이 실업수당은 물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런 입장에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3가지 가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평상시와 달리 2가지 실업수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CARES Act에 들어있는 실업수당 PUA입니다. 우선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은 주정부마다 조금씩 그 실업수당 수혜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의 수혜 여부는 각 주의 규정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PUA 수혜 조건에 학생들이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실업수당 그 수혜 자격 조건을 앞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지급되는 PUA 수혜 조건 중 학생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은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와 둘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무 시간이 줄었을 경우에 수혜 자격이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런 규정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업수당 신청했다가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 해서 망설이는 학생과 이를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질문도 좀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우선 여기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정부 실업수당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PUA는 일단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기초로 신청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실업수당을 받았고 반면 아직까지 받지 못한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자격 여부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주정부마다 실업수당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하는 학생이 신청할 때 답변을 다르게 한 이유도 한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자는 좀 더 기다리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주정부에 연락해서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도요, 학생들의 실업수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과 입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머니닷컴이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의 약 1,100만 언더그레이지트 학생들이 풀타임을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들이 27%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렌트 등 생활비를 충당해 왔던 학생들의 경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평상시 실업수당 수혜 자격 조건 중에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은 우선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경우 학교에서 실업수당의 근간이 되는 Unemployment Insurance를 지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풀타임 일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이런 이유로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급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UA는 코로나19으로 인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떠나지 않았다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이유로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기그워커 이런 분들도 신청하고 있고 이미 받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의 처리 속도나 절차는 다를 수도 있고 차이가 있겠으나,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학생들도 아직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정부 통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PUA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신청하고 결정은 주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저의 주장이었기도 하지만 주정부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 1인당 $1,200를 지급하고 있는 1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제한과 부모님에 의해서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되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이 지원금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19년 소득세 신고에 학생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2019년 소득세 신고를 정정 신고하는 방법과 2019년 소득세 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환경이 있지 않는 한 부모의 소득세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정정한다는 건 1040X라는 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2019년 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정정을 원치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2020년 소득세 신고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자녀는 자신의 파트타임 소득을 기초해서 싱글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소득세 신고에서 $1,200를 세금 크레딧 형태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2차 지원금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난 5월 15일 하원을 통과한 히어로스 액트에는 부양가족으로 클레임된 학생들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1차 때와는 달리 성인 1인당 $1,200 지급 내용은 같지만 자녀 1인당 $1,200로 지난 1차 때 지급한 $500보다는 $700가 상승했고, 또 최고 자녀 3명까지 지급해서 한 가정당 최고 월 $6,0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지만 만약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생이나 대학생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한다 하더라도 2차 지원금은 차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학생들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 피유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1차 지원금 1,200달러는 2019년 소득세 정정신고 또는 2020년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 크레딧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난 5월 15일 하원 통과한 히어로스 액트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간 학생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세 이상 학생들과 17세 이상의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